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9월의 끝자락까지 왔네요. 그죠? 자, 이제 3분기 끝을 향해서 왔고, 이제 4분기 연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규장은 마감을 했고요. 4시 15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봉으로 열어놨는데 일봉으로 좀 바꿔보죠. 자, 쉼없이 한 달 내리 이제 올라왔던 파도가 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가 12,000원 선 아래쪽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진짜 108%까지 올라왔었죠, 여러분. 108% 수익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한 3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또 몇 분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기대를 또 걸고 계셨는데 또 조정받고 이렇게 빠지니까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12,000원 선 아래쪽에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사실 뭐 여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요 2만 원 선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전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이 손실이 그래도 좀 감소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가총액 2조 원을 1차 목표로 지금 잡고 가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좀 지켜보시고요. 2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새로운 목표가를 설정해서 또 도전을 해보고자 하니까 그동안에 사실 얼마나 많이 버텨왔습니까, 여러분들. 2023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24, 25 하면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횟수로는 3년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23년도 요 11월부터 2025년 이제 11월이 곧 다가올 거기 때문에 정말 1년 이상 정말 긴 시간을 이 구간에서 감내를 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냥 올라가면 좋죠. 그죠? 마냥 올라가면 좋지만 그 가는 길이 사실상 굉장히 험난해요. 그죠? 가는 길에 정말 장애물도 많이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뭐 구덩이도 있고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결국은 네, 빛을 보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올라온 거에 비하면 사실 조정 들어온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2만 원 선까지만 조정받고 잘 버텨주면 괜찮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시장 상황은 지난주 3일 동안의 하락을 이겨내는 좀 이러한 양대 시장의 강세로 이어졌고 이 미국 증시의 반등이 과연 이제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이 수급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또 사 모으고 있는 좀 이러한 모양새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투신과 사모펀드가 최근에 조금 물량을 네, 매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모으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3%대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 마감했고 삼성전자 역시도 네, 상승 마감으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네,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죠? 다만 좀 이러한 수급 속에서 일단은 좀 회복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조정을 받은 것은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오늘 파도 최저 얼마까지 내려왔었냐면 25,0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죠?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한 3% 정도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잘 마무리가 됐고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작년에 500억이 조금 안 되는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492억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멀티플 몇 배를 준다? 20배를 준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조 원. 뭐다? 적정 평가다라는 거예요. 적정 평가. 그죠?
제가 지난주에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란 말이에요. 2조. 근데 연마다 매출 얼마예요?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파도의 주가는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돼요? 1000억. 두 배잖아요. 두 배. 상반기에 492억 이미 달성이 됐다라는 것이고 전년도 매출이 상반기에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 바짝 좀 힘을 내 가지고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500한 8억 원이죠. 508억 원 정도. 요렇게 이제 하반기 매출이 찍힌다 그러면 1000억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20배 멀티플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얼마? 2조 원. 지금 이러한 지금 이 전망들, 실적 전망들에 저는 주가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선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는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작년보다는 성장했습니다. 그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죠. 여전히 지금 미정인데 일단은 지금 100%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장비, 기판, 웨이퍼, 칩의 관세 부과를 위한 섹션 232 조사를 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요 섹션 232가 그럼 뭐지라고 해서 좀 살펴보고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AI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AI한테 이렇게 좀 친절하게 물어보면은 다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섹션 232가 뭐야 물어봤더니 미국의 무역 확장법 1962년 제232조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추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라고 합니다. 조사 주체는 미국의 상무부라고 하고요. 조사 기간은 개시 후에 27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한 9개월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에 90일 이내에 조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추가 관세 부과라든지 수입 쿼터 설정, 무역 협정 개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요 목적은 뭡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보호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이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속셈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또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불공정 무역 대응, 특정 국가의 덤핑, 보조금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중국의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워낙에 이 반덤핑 그리고 뭐 보조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프죠. 저가 공세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런 거를 또 이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적용 사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품목별로 열심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특정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규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강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같은 결국 미래 첨단 전략 산업 품목에 대한 좀 이러한 욕심들 지금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욕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파도는 저는 별로 걱정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코리아의 반도체 기술이 아니면 결국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도 답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반도체가 없으면 지들이 뭐 어쩔 겁니까? 이거를 솔직히 좀 입증을 하듯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메모리의 수요는 지금 다시 상승 조짐이다라는 거예요. 4분기에.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
이 불러온 새로운 연산 수요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반을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역시 디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에서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 규모는 또 이전 예측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4분기와 2026년에 또 한 차례 가격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글로벌 3대 메모리 원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6년 글로벌 메모리 대란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SSD로 전환시켜서 낸드 공급망 이 긴장을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6년까지는 충분히 메모리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AI 칩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 네, 결국은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핵심.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SSD 컨트롤러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5세대, 6세대, 이제 내년이면 6세대 매출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 매출 역시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앞으로 CXL 시장에서 또 크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파도의 미국 자회사 이음까지 확실하게 또 이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이 기술력까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반으로 저는 충분히 나스닥 상장 도전 가능할 것이다라고도 보거든요. 이거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 나는 거죠 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롱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면 저도 목 아프고 9월 마지막이고 명절 전이니까요. 자, 오늘 3.42%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도 일단 2만 원 선 이탈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이러한 좀 박스권의 형태가 또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한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25,000원 찍고 좀 조정 나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이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과 뭐 파도만 가지고 여러분들 뭐 수익 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좀 이렇게 열심히 공유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 매매를 해가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파도의 경우에는 정말 쭉 가져가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 정보방 입장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월요병이 좀 도졌는지 좀 힘드네요. 개인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자, 아무쪼록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이제 9월 마지막 날입니다. 3분기 마무리 잘 하고 4분기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또 연말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